나 부동산 하나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매매부터 청약, 대출, 세금, 경매까지 정확히 이 순서로 6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과학자 되려고 과학 배운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일종의 교양 필수예요. 이 영상 하나면 1년 뒤엔 부동산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첫 단계는 매매입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부터 짚고 가야 돼요. 막상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매 계약은 딱 3단계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계약금으로 도장 찍고 중도금으로 약속을 굳히고 잔금 치르면서 열쇠를 받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보통 계약금이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이 60%, 잔금이 30%로 나뉘어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는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빠질 수 있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이건 끝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중도금 납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한 발만 디디면 그 다음은 무조건 잔금까지 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서류, 등기부 등본이에요. 표제부, 갑구, 을구 3칸으로 돼 있는데요. 표제부는 이 집이 어디 있고 몇 평인지 같은 물건 정보, 갑구는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 정보, 그리고 을구가 진짜 중요해요. 을구에는 이 집에 걸린 빚, 그러니까 근저당이 적혀 있습니다. 근저당,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에 붙어 있는 찜이에요. 은행이 미리 찜해 놓은 선점권이죠. 을구에 적힌 숫자가 클수록 집값 대비 빚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계약하면 남의 빚을 같이 인수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요. 매매에서 또 하나 꼭 챙겨야 할 게 입주 물량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새 아파트가 많이 풀리는 애는 가격이 눌리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들썩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의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기관에 따라 1만 7천 가구에서 2만 7천 가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거고요.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붙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2025년 10월 20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하고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투자용으로 사놓고 비워두는 게 막힌 거예요. 이거 어기면 대출 회수까지 갈 수 있어서 매매 들어가시기 전에 이 집이 규제 지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매매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3단계, 납부, 등기부 등본, 을구 확인, 입주 물량, 실거주 의무. 이 4가지만 머리에 박아두셔도 매매 뉴스가 절반은 읽혀요. 그런데 매매도 중요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약인데요. 청약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규칙이 꽤 복잡합니다. 자, 2번째 단계는 청약과 분양입니다. 요즘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시는 게 바로 이 청약인데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규칙이 꽤 촘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청약은 크게 2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LH나 SH 같은 공공이 하는 공공분양, 다른 하나는 건설사가 하는 민간분양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처럼 조건이 맞는 분들을 따로 챙겨주는 특별 공급이 있고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자기 조건에 맞는 칸을 먼저 찾는 게 첫걸음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가점제냐 추첨제냐입니다. 가점제는 쉽게 말해 수능 성적순이에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높은 사람부터 줄을 세우는 방식이고요. 추첨제는 말 그대로 로또식, 컴퓨터가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비규제 지역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에 추첨 60으로 추첨 비중이 더 큽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의 큰 평수는 가점 80에 추첨 20으로 거의 가점 싸움이에요. 사회 초년생은 어차피 청약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가점이 0점에 가까워도 당첨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단, 어느 지역, 어느 평형에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추천 비중이 큰 곳을 노려야 승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당첨된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은 되팔지 못하게 막아놓은 기간입니다. 강남 같은 규제 지역은 3년, 도봉구처럼 비규제 지역은 1년, 일부 지방은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2023년 4월에 한번 크게 완화돼서 예전보다는 숨통이 트인 상태입니다. 납부 구조도 짚고 갈게요. 분양가는 보통 계약금 10% 먼저 내고 중도금 60%를 6번에 걸쳐 나눠내고 마지막에 잔금 30%로 마무리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주 때까지 시간을 두고 나눠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금 계획만 잘 짜면 직장인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게 청약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청약이 됐든 매매가 됐든 결국 수억 원짜리를 내 돈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대출을 써야 하는데 요즘 대출 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청약이 됐든 매매가 됐든 결국 수억 원짜리 집을 내 돈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건데요. 요즘 대출 규정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LTV, DTI, DSR 이 세 글자가 사실은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자물쇠예요. 먼저 LTV부터 가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값 중에 내 돈이 얼마고 은행 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가 40%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딱 2억까지예요. 나머지 3억은 내 돈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그럼 DTI는 뭐냐? 내 소득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자물쇠가 DSR이에요. 이건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차할부, 마이너스 통장까지 내가 갚고 있는 모든 빚의 원리금을 다 합쳐서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월급 중에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 대출 규정이 확 강해졌어요. 숫자로 보면요, 규제지역 LTV가 70%에서 40%로 깎였습니다. 같은 집을 사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거기다가 시가 25억이 넘는 주택을 산다? 아무리 비싼 집이어도 대출 한도는 딱 2억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집을 매수하시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실거주 의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DSR에는 신용카드 할부도 들어가냐고요? 네, 들어갑니다. 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전부 다요. 그래서 집 사기 전에 신용대출부터 정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카드 할부 몇십만 원 때문에 주담대 한도가 수천만 원 깎이는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렛대예요.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움직이는 거. 그런데 이 지렛대가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LTV, DTI, DSR이 바로 지렛대의 길이를 정해주는 자예요. 이 세 글자만 알아도 내가 어느 동네, 어느 가격대 집까지 살 수 있는지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출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집 사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세금은 종류가 많고 헷갈리는데요. 하나만 잘못 알아도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4단계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집을 사는 것보다 세금을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잘못 알아도 수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일단 머릿속에 큰 그림 하나만 넣어두시면 돼요.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이 3단계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의 생애 주기마다 세금이 다르게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살 때 내는 게 취득세예요. 보통은 1에서 3%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2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가족끼리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그러니까 시가의 70% 이하로 넘기면 증여로 보고 최대 12%까지 취득세를 때릴 수 있어요. 부모님 집을 헐값에 사오는 그림,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순간부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이 매년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는 기본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이라면 거기에 2년 거주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예요. 12억을 넘기면 넘는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사고 팔다가 세무사 없이 신고하시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더 내실 수 있어요. 마지막은 팔 때 양도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구간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율이 70%입니다.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60%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1억 벌었으면 7천만 원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짧게 치고 빠지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이 구조를 모르고 단타 치다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중요한 날짜라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날까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날짜가 지나고 중과가 다시 살아나면 2주택자가 집 한 채 팔 때 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주택자분들 사이에서 왜 요즘 매물이 슬슬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세금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법원 경매입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경매 얘기 맞는데요. 생각보다 접근 방법이 명확합니다. 세금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법원 경매입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경매 얘기 맞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 접근 방법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경매는 일종의 오프라인 단판 경쟁 입찰이에요.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법원에 모여서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종이에 적어 봉투에 넣고 한 번에 제출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한 명이 낙찰자가 되는 구조예요. 입찰할 때는 보증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게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자기 앞 수표로 봉투에 같이 넣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첫 회차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격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이걸 유찰 저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법원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집니다. 인천이나 경기법원은 30%씩 떨어져요. 그래서 두세 번 유찰된 물건은 시세 절반 가까이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싸다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매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리 분석을 안 하고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는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권리관계 지우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우개 아래에 적힌 권리들은 낙찰받는 순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깨끗한 등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우개보다 위에 있는 권리예요.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1억 싸게 샀는데 세입자 보증금 2억을 물어주게 생기는 거죠. 이러면 싸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가격보다 권리 분석이 먼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경매처럼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어서 직장인분들이 접근하기는 더 편하실 거예요. 경매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사실 이 모든 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예요. 직장인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단계입니다. 경매까지 왔는데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사실 앞에서 배운 모든 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직장인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세 사기와 갭 투자 함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갭 투자라는 건 이런 구조예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차액, 이걸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딱 이 갭만큼만 자기 돈을 넣어서 집을 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진 없는 중개무역이에요. 내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세입자 보증금이 사실상 자본금 역할을 하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갭이 줄어드니까 세입자 돈으로 투자하는 셈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무피 투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피,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예 0원인 투자예요. 전세가를 매매가랑 똑같이 맞춰서 자본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대로 이익인데요. 문제는 집값이 내리는 순간이에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거든요. 깡통 전세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동시진행이라는 수법이에요. 매매계약이랑 임대차 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러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돈을 넘기는 트릭이죠. 이게 신축 빌라 전세 사기의 핵심 수법입니다. 세입자는 새 집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시세도 모르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해 보이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집주인이 그날 세입자 돈으로 집을 산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38,503건입니다. 이 중에서 무자본 갭 투자 비중이 19.2%를 차지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75%가 20대에서 30대예요. 왜 그럴까요? 목돈이 처음 생긴 시기이고 전세 보증보험이 뭔지 잘 모르고 설마 사기겠어?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방어 체크리스트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이게 보증금 보호 방어막입니다. 이걸 해두면 대항력이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그 보증기준을 통과한 매물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증기준 강화 후에 전세 사기 사고가 78%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셋째,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을구에 빚이 잔뜩 잡혀있는 집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이 3가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가져가세요. 보증금은 직장인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입니다. 이걸 지키는 건 결국 본인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6단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매로 거래 구조를 익히고 청약으로 당첨 가능성을 보고 대출로 내 한도를 계산하고 세금으로 함정을 피하고 경매로 싸게 사는 길을 알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 단계를 모르면 뒷 단계가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매매 구조를 알아야 청약이 보이고 대출을 알아야 세금이 보이고 권리 분석을 알아야 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뉴스에서 LTV 규제 강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이런 말이 나와도 이게 내 월급이랑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동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몰라서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6단계가 그 두려움의 시작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단계 중 하나를 더 깊게 파볼게요. 그때 또 편하게 들러주세요.